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4권. 고려인들은 왜 전쟁 중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몽골의 2차 침입, 고려의 운명은? (1232년 11월) 몽골의 군대가 또다시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개경을 거쳐 한양산성을 빼앗고 광주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세화가 지휘하는 광주성 안의 사람들은 굳세게 저항했고 결국 점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몽골군은 물러서지 않고 12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몽골군의 눈앞에 흙으로 야트막하게 쌓아 올린 작은 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은 지금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처인성이었습니다. 저것도 성이라고. 반나절이면 끝나겠군. 몽골군 총사령관인 살리타가 비웃었습니다. 한편 처인성 안에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겸이어멈,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피란민의 무리 속에서 한 남자가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뼈만 앙상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3살배기 겸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빽빽 울어댔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승려 김윤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겁에 질린 백성들을 두고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들을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어. 김윤후의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았습니다. 김윤후는 아수라장이 된 틈을 헤집고 나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과 고위 관리들은 이미 강화도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나라 고려의 군사들은 모두 강화도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려를 지킬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약한 소리는 접어두십시오. 모두 힘을 합쳐 처인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얼쏘!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허점은 있는 법!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사람들은 이제 김윤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의 손에 홈이나 곡괭이 같은 농기구 대신 활과 돌멩이가 쥐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해쳐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몽골의 전사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몽골군에 비해서는 한없이 초라한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몽골군이 멀리 포차를 세워놓고 성벽을 향해 바윗돌을 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기름에 적셔 불을 붙인 나무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인성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오는 몽골군에게 펄펄 끓는 물을 쏟아부었고 적진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날아드는 몽골군의 화살. 이에 대항하여 성 안에서 몽골군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공중에서 수없이 엇갈렸습니다. 사람들이 화살에 맞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겸이어멈! 겸이어멈! 겸이 아버지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죽은 아내를 껴안고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바닥에 내팽개쳐져서 목이 터져라 울어대는 겸이를 들쳐업고 다시 활을 잡았습니다. 이놈들! 그러나 몽골군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여도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거칠게 날아온 화살이 몸에 박히는 소리, 쓰러진 사람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김윤우의 눈에 처인성 맞은편 언덕 위에서 말을 타고 있는 살리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우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활 시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한편 살리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함을 치며 군사들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모두 해치워라! 김윤우는 화살 끝을 살리타에게 겨누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지만 고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 급하다. 부처님, 부디 우리 고려를 지켜주소서. 마침내 김윤우가 당기고 있던 활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곧장 맞은편 언덕으로 날아갔습니다. 살리타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김윤우의 화살이 살리타에게 정확히 날아가 꽂힌 것입니다. 살리타가 죽자 더 이상 전투를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살리타의 싸늘한 시신을 수습하여 황급히 후퇴하였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몽골군을 무찔렀어! 강화도는 전쟁과는 딴 세상이었다고? 처인성 전투로 몽골군은 일단 물러갔지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흘러갔고 4월 초파일도 다가왔습니다. 불교를 믿는 고려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강화도 봉은사에서도 연등회가 벌어졌습니다. 오색 비단으로 감싼 장대와 높이 단 연등이 정문 앞에서부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꽃등불 덕분에 사방이 대낮처럼 환하였습니다. 고종과 최후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도 연등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마주한 연회상에는 화려한 나전 칠기에 담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식용으로 오른 화분에는 은태가 둘러져 있었으며 얼음 조각까지 올라왔습니다. 개경에서 열렸던 연등회와 비교해도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얼음 조각까지 상에 올랐군. 얼음이 어디서 났을까? 술이 얼큰하게 취한 한 관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최우는 자기가 아끼는 조롱박 모양의 청자 주전자로 잔을 채워주며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얼음 창고가 있다네. 개경에서도 줄곧 얼음 창고를 썼는데 강화도에 와서 그게 없으니 영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만들었지. 당시에도 단단한 돌로 창고를 만들어 겨울에 생긴 얼음을 여름까지 녹지 않게 보관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창고를 만들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우는 전쟁 중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얼음 창고를 지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겨울에 강가에 나가 하루 종일 꽁꽁 언 얼음을 맨손으로 깨고 그것을 다시 얼음 창고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관해온 얼음이 오늘 이 연회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한번 할까? 우리 집 정원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아주 보기가 좋아. 강화도 흙이 체질에 맞는 모양이야. 최우가 말하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지난달 개경에서 군사 수천 명을 시켜 배로 실어온 것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소나무 그늘 아래서 술을 마시면 그 기분 또한 흐뭇하겠습니다. 그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몽골군과 백성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